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수시 원서 발표가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정시를 쓰게 될 텐데,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가볍게 이제 정시 준비할 때 이런 거 정도는 체크를 좀 하셔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정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떤 면에서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더 스트레스 받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원서 영역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네이밍 좋지 않습니까? 수능 영역, 수시 영역, 국어 영역이 아니라 수능 원서 지원 영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굳이 이제 수시랑 정시의 차이를 보자면, 수시는 워낙 학교도 많고 수시 카드장이 6장을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작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상중하를 때리든 내가 정시 시험을 잘 볼 자신이면 상상상으로 100장 지원을 하든 이럴 수도 있고, 학교별로 워낙 그러니까 입학 요강이 워낙 다양하고 점수 반영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생부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이라도 특이한 카드를 쓸 수 있고 특이한 할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존재하죠. 그리고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수시가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하나 정시는 이제 오픈이 돼 있죠.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도박영화 보시죠. 도박영화. 트럼프 카드라는 포카라는 게임을 아실 텐데, 막판에 보면 항상 그 올인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내 패는 내가 다 알아. 근데 이 판에서 내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패가 한두 장 정도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죠. 히든 카드라고 부르는데, 그 상황의 패를 내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패가 낮아도 앞에 있는 상대방의 패보다만 높으면 내가 이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하려면 아주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입니다. 즉, 내가 정보량이 부족해서 선택을 못한다기보다는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고민에 아주 작은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지원 이렇게 공략하라. 참 진부한 제목입니다만, 뭐 내용 자체가 이렇게 아주 재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클래식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자, 과목별 반영 비율입니다. 물론 그냥 퉁쳐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과와 문과, 이건 교차 지원하는 친구들이 특히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과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쪽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과는 수학, 그 다음에 문과는 국어 쪽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이 많고, 특히나 과탐이랑 사탐은 조금 더 결이 다릅니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과에서는 과학을 가중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탐은 문과에서 가중치를 안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과에서 문과에서 이과로 혹시나 교차 지원을 한다던가 수능 성적표를 열어봤는데 한쪽에 퍼센트나 등급이 좀 몰빵이 되어 있다거나 라고 하면 가중치 주는 학교를, 성적이 골고루 나왔다라고 하면 가중치를 안 주는 학교를 써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별로 가중치 다르기 때문에 꼭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한 과목 정도를 버리는 과목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좋은 학교라는 표현보다는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인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일부 학교의 일부 전형은 2과목이나 3과목 보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내가 좀 한두 과목을 말아먹더라도 내 전략 과목을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찔러볼 수 있는데, 정시를 지원할 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나다군이죠.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 3장 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쓰는 학교가 같은 군에 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엄청 짜증납니다, 그거. 어쨌든 가중치 따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능 활용 지표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자, 인터넷 뒤져보시면
작년 2021학년도 생윤이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나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 텐데, 자, 뭐냐면 원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있습니다. 먼저 자세히 보시면 원점수 50점은 만점을 말하죠. 그래서 작년에 생윤을 만점 맞은 학생들이 표준점수가 몇 점이 나오면 65점이 나왔고 당연히 1등급이죠. 근데 48점 맞은 애가 2등급이 떴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2등급 컷이 48점입니다. 자, 46점 맞은 애가 3등급이 떴죠. 좀 쉬웠나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원점수 50, 48, 47, 46, 45 이렇게 따지면 5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두 문제의 반, 두 문제 정도 차이가 2점 하나, 3점 하나라고 하면 두 문제를 틀렸는데 3등급이 뜨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급은 1에서 3으로 떨어졌고 백분위를 한번 보시면 98, 93, 89, 87, 80에서 몇 프로가 떨어졌냐면 98에서 81로 16%가 떨어졌죠. 표준 점수를 보시면 65에서 61로 몇 점 차이가 나냐면 4점 차이가 납니다. 즉 원점수 5점 차이가 표준에 4점 차이가 나는데 백분위가 16% 차이 나고 등급은 2등급이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쓰려고 하는 과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원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표준점수나 백분위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내는 변화 표준점수를 많이 활용하는데 내가 생윤을 100점 맞았다. 그럼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백분위 보는 학교에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내가 생윤이 2, 3등급이다. 그럼 1등급 맞은 애한테 밟힐 것 같다라고 하면 표준점수를 반영한 학교를 쓰는 게 갭이 적기 때문에 편차가 즉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걸 하나하나 따져야 돼서 실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가 바뀌고 전체 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교차 지원할 때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단 한 숟갈, 단 1%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과들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차이가 따져보면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1끝과 3끝을 했으니까 16%가 차이가 났다지만 그것도 생윤이라는 과목의 작년에 특이한 점수 분포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과목들은 편차가 더 적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인포메이션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더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반면 정시는 그 차이가 적지만 그 차이를 하나씩 하나씩 놓치지 않고 겹치고 쌓아야만 그나마 변수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영어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다 아시겠지만 감점식이 있고 가산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살피기는 살피셔야 하나 영어는 이제 변별력이 좀 낮죠. 그러니까 영어는 수시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초저 과목이죠. 왜냐면 등급 최저 등급을 맞추기는 그나마 영어가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니까 물론 1등급이 맞기 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목 2등급 맞기보다는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최저를 맞추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긴 하지만 정시로 넘어오는 순간 영어는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0.1점이라도 내가 유리한 학교에 지원할 때 참고는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얘기했죠. 정시는 실은 마이크로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게 좀 별거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물론 요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정시는 문칠기삼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작년에 그 충북대 수학과 사건 기억하시죠? 8등급짜리가 미달로 붙었다. 그런 과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쓴 과가 그런 과가 될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큰 변수가 작용이 되면 내가 아무리 내가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고 궁리하고 방향을 잡아도 묻힐 수 있죠. 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거 우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차이가 크게 좀 겹쳤을 때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고 교차 지원할 때 탐구 과목 잘 살피셔야 하고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3장 가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잘 보시면 2장에 가깝습니다. 정시는 성시를 3장을 정말 만족스럽게 해서 선생님 딱 보니까 가나다군이 이렇게 각이 딱 나오는데요. 깔끔하게 원서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놈을 제가 10년 넘게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이 학교가 나군에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아, 왜 이 학교는 다군에서 안 뽑고 가군에서 뽑을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요거가 자기 성적대나 학과가 딱 적당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바로 정시 수능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뻔한 얘기처럼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체크하는 바람에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